S 라이프. 안녕하세요, S입니다. 오늘은 제 럭키 테슬라 모델 Y에 배터리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배터리 이슈라 함은 기존의 테슬라에 있는 큰 배터리 말고요. 내연기관차에서도 있는 12V 배터리에 대한 이슈인데요. 주행 중에 갑자기 경고 문구가 떴는데요. 정비를 예약하여 저전화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배터리 교체 전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됨.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뜨더라고요. 요게 이제 12V 배터리, 내연기관차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배터리인데요.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일을 하지만 조금 다른 구성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얘 또한 마찬가지로 뭐 전원을 켜준다거나 아니면 뭐 모니터의 전원, 뭐 또는 뭐 실내 등, 뭐 라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전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시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뜨고요. 실질적으로 경고 문구가 떴다고 해서 바로 뭐 차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왜 내연기관 차도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솔직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자가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시동이 잘 걸리던 차가 좀 잘 안 걸리더라, 아니면 뭐 실내등이 자꾸 깜빡거리거나 라이트가 좀 깜빡거리거나 이랬을 때만 자가 진단을 좀 알 수 있지, 실질적으로 이 12V 배터리는 일반 차를 타시는 분들은 뭐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됐는지 눈치를 챌 수는 없어요. 아니면 내가 본네트를 자주 열어본다거나 배터리 주변에 뭐 찌꺼기들이 많이 꼈다거나 뭐 이런 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뭐 자체적으로 그냥 이게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됐다라는 걸 인지하기는 좀 어렵죠.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만에서 7만 정도 타면 배터리가 거의 수명이 한번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운전한 습관이나 뭐 이렇게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에서 동호회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쓰시면 방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아무래도 전기차답게 키로수라기보다는 이게 전기를 상시 소비하는 차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수로 약간 시간으로 잡아먹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이슈가 떴는데, 이것도 하나 또 말씀드리고 하자면, 초반에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초반에 차를 받은 사람이고 새 차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 차를 받으신 분들 중에 몇몇 중에는 배터리가 방전됐다라고 바로 뜨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차를 만들고 나서 차가 오는 기간 동안 차를 운행하지 않고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이제 슬립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라고 하는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에서 뭐 조치를 좀 취해줬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테슬라 앱으로 들어가면 정비를 누르자마자 바로 얘가 예약이 바로 자동으로 걸리더라고요. 서비스 하시는 분이 오시는 걸로 조치가 돼서, 어쨌든 날짜를 잡고 그분이 오셔서 배터리 교환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제가 서비스 센터에다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고객센터죠. 배터리 교체 이슈가 떴는데 혹시 내가 싸제로 교체를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가 일반 내연기관차들 12V 배터리와 조금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뭐 아무 데서나 하진 않는다. 테슬라를 통해서 교체하시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비용은 대략 한 11만 원 선 내외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또 뭐 안전빵으로 가기 위해서 굳이 뭐 모험을 하기는 좀 그래서 이제 정비 예약을 해서 서비스 해주신 분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2년도 되지 않았고 하드 리셋을 한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 리셋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드 리셋이 그냥 저희가 소위 말하는 테슬라 리셋은 핸들에 있는 그 볼륨 버튼하고 속도 조절 버튼을 두 개를 꾹 누르면 리셋이 진행되는데, 그런 리셋의 개념은 아니고요. 옆에 배터리를 약간 분리를 했다가 좀 이렇게 하는 리셋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개인이 뭐 굳이 추천드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비스로 오시면 이게 무료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전기에 대한 위험한 작업을 개인 직접 하시는 것보다 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개인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번 좀 맡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어찌됐건 하드 리셋을 진행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경고 문구들은 사라지고요.
일단은 지금은 제가 테스트를 한 몇 주 정도는 테스트를 해봐야 이걸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서 기다려봤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이슈가 없고 경고 문구도 뜨지 않고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배터리 주기 교환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2년이 되려면 1년 정도 더 남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블랙박스는 장기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전원을 좀 꺼주신다거나 이런 걸 추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건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지만 내연기관차에서도 12V 배터리에 대해서 항상 많이 먹는 것들이 보통 블랙박스죠. 그래서 블랙박스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좀 더 수명이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제 배터리 이슈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제 볼보 소식입니다. 제 볼보가 아니죠. 저희 회장님의 볼보인데요. 지금 일단 폴스타는 취소를 했고요. 폴스타와 볼보의 경계에서 고민을 하다가 폴스타를 취소하게 된 계기는 그래도 폴스타는 볼보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도 볼보가 날 것 같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 좀 더 수납 공간이 넉넉한 차를 타야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돼서 또한 안전은 볼보가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볼보를 결정을 하고 폴스타는 취소를 했고요. 계약금은 환불을 받았고 이제 볼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차가 빨리 나올 것 같더라고요. 딜러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차를 4월 달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1,500대가 이번에 들어온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딜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0대가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한 상반기 기점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는 한 700에서 800대 정도가 들어온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대수가 들어올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받는 순서들은 사실상 딜러분들이 순번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딜러분들이 신청을 얼마나 빨리 하냐에 따라서 볼보를 받는 순서가 매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딜러님께서는 다행히도 1번으로 넣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1번이 돼 있긴 하지만 어차피 제가 차를 받을 날짜를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시승 리차지가 매장에 들어왔다. 전시되어 있으니 구경하러 오시라 라고 얘기해 주셨고 시승은 4월 초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전문 차투버가 아니다 보니까 구경만 하러 그래서 회장님하고 갔다 왔는데요. 시승 리차지도 전시가 돼 있고 XC40 리차지도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실물을 봤을 때는 확실히 C40 리차지가 좀 더 전기차스럽고 좀 더 XC40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훨씬 더 이쁜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둘러보면서 트렁크나 아니면 전체적인 외관 또는 내부 모습, 트렁크 공간의 여유 등 트렁크의 여유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둘러봤고요. 일단은 저희는 흰색을 계약해 놓은 상황이라서 사실 이것도 딜러분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하러 갔을 당시에 계약을 하러 간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리차지에 대한 개인적인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를 좀 받으려고 그래서 회장님 차를 하나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무조건 전기차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볼보가 순위에 있던 찰나에 제가 집 앞에 이사를 하면서 집 앞에 볼보 매장이 있다 보니까 우연찮게 갔는데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일찍 계약을 하게 돼서 딜러님께서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순번이 1번으로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몰랐죠. 색상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와이프랑 해서 골랐는데 그게 확정일 줄은 몰랐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파란색 아니면 흰색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C40 리차지는 참고로 블랙이 안 나옵니다. 사실 저는 블랙인데 와이프도 블랙을 하고 싶어 했는데 XC40 리차지는 블랙이 나오는데 C40 리차지는 블랙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장 색깔도 이번에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XC40 리차지도 마찬가지지만 옵션이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only one.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죠. 사실 저희가 이게 서브카이기도 하고 회장님께서 타시는 거다 보니까 굳이 4륜까지는 필요 없는데 사실 2륜으로 들어와서 좀 더 가격이 저렴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 또 내년을 기다려야 되고 내년엔 또 보조금이 없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점점 들다 보니까 주유비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지금 조금만 써도 그냥 한 달에 3, 40만 원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써도 20만 원 이상 나오는 거. 그럴 바에는 그 돈이면 할부를 하고 새 차를 좀 더 안전한 걸 타는 게 어떻겠냐라는 좀 제 개인적인 피력을 많이 해서 사실 저희도 테슬라도 무리였고 요번에 볼보 사는 것도 무리인데 그래도 주유비를 좀 더 아끼고 좀 더 안전한 차로 가자라는 이슈에서 이렇게 좀 무리를 한 거고요. 사실 빚이죠. 이건 빚은 진짜 힘든 건데 어찌됐건 또 저만 또 테슬라로 바꾸고 타고 다니는 건 좀 그래서 회장님께도 좀 전기차로 해서
좋은 차를 좀 타시게끔, 물론 뭐 어마무시하게 좋은 차는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슈가 돼서 볼보도 계약을 했고 아마 4월 말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나오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고, 뭐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타면서 계속 느낀 점을 공유해드린 거고, C40 리차지도 사실상 이번에 받으면 올해 1500대가 끝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긴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타보면서 좀 더 어떤 느낌이 좋고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좀 더 자세한 리뷰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